네,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단골 손님들이 와주셨어요. 네. 어,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 부모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점수가 더 높더라고요. 아이들을. 그러니까 뭔가 더 알고 계시고, 그걸 실천에 옮기시고, 네. 그래서, 음, 단골로 오시는 부모님들은 아마 이제, 들으신 게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생각이 나서 실천에 옮기시는 게 많으실 거예요. 네. 자, 시작할게요. 오늘 강의 주제는 끊임없이 요구하는 아이, 충동 제어가 잘 되지 않는 아이. 예, 이런 강의예요. 제가 댓글로 달았잖아요. 많은 아이들이, 요즘은 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 더 풍요, 뭐 할 수도 있지만 안 한 부모님들도 나를 희생해가면서 내 아이에게 더 잘하려고 하고, 이렇게 내 아이를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하시는 부모님일수록,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에게 더 잘해주려는 분일수록 이걸 겪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종종 보게 되는데, 엄청 많지는 않지만,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이렇게 너무 요구하거나, 그래서,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면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하거나, 결국은 마지못해서 다 들어주게 되는 이 유형을, 제가 대물림 교육에서는 유약형 부모라고 했고요. 네, 보통 그냥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냥 한 단어는 엄마가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절대 화내지 말아야 된다. 모든 걸 들어줘야 된다. 아이는 너무 순수하고 괜찮은 존재니까. 이런 가치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부모 교육에서는 이제 첫 번째, 이러한 아이들의, 좀 키울게요. 아이들 특성. 예, 그리고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그리고 이 아이들의 현재 부모의 특성, 예, 부모의 특성은 어찌 있는지, 잠시만요. 어, 부모의 특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성인이 된 내 아이 자신이 이걸로부터 점점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얘기 드리고, 마지막에 하나는 이제 부모로서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이걸 이렇게 5가지 정도 설명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이런 아이들의 특성이 어떻고, 예, 그 다음에 이런 아이들의 부모님의 특성이 어떻고, 이런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어떻게 변하고,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이 모습을 다시 더 좋은 모습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예, 부모로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내용들을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 강의안을, 40분 만에 만들었어요. 네. 요즘에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빨리 만드는 것 같아요. 네. 30분, 40분 만에 만들었어요. 네. 어쨌든, 네. 이 부모님들이 이제 특징적인 게 뭔지 아세요? 특징적인 게, 어, 불안이 높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대비가 잘 돼 있다. 왜냐면 나는 좀 더 아껴 쓰더라도, 나는 희생하더라도, 미래에 이렇게 되면은 우리 가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저축을 많이 해야지. 그리고 더 괜찮은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많이 시켜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어떤 모습을 나타내느냐. 보통 이래요. 부모님들이 아이를 너무 잘해주고 너무 극진히 모시기 때문에 아이가 요구하는 것에 거절하는 게 되게 힘드셔요, 부모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는 엄마만큼 이 나를 더해주는 존재가 적기 때문에 엄마와 떨어지지 못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떨어져서 어딘가를 갔을 때 학원을 다니려고 해요. 학원에서 보이는 선생님의 모습, 내 친구들의 모습은 우리 엄마처럼 친절하고 따스하게 잘 대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따스한 나를 엄마처럼 돌봐주는 그런 친구가 존재하거나 선생님이 존재하지 않는 한 엄마처럼 편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엄마가 상담받고 있는 동안 혼자서 떨어져 있지 못하고 자꾸 온다거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능 검사를 할 때도 또 상담을 할 때도 이제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못 맡기고 오셔가지고 데리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한 부모님은 아이랑 같이 놀고, 이제 엄마는 상담받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그냥 교실에서 이제 놀라고 하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잘 못 떨어져요, 아이들이. 그래서 금세 와서 1시간 상담을 하면, 뭐, 정말 많은, 엄마, 뭐 해야 돼? 엄마, 언제 끝나? 이 방문을 많이 하는. 엄마가 잘 떨어지지 못해요. 네, 이게 특징적인 거고, 그다음에 기관에 잘 적응하지 못해요. 이 이유 또한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1대1로 너무 많이 잘 해줬기 때문에 이 기관에 있을 때 내 엄마처럼 나를 뽀미 언니처럼 뽀미 언니 아시죠? 뽀뽀뽀의 뽀미 언니. 예, 아주 예쁜 목소리와 밝은 얼굴로 나를 즐겁게 해주면서 쉬지 않고 웃겨주고, 예, 이런 언니. 예, 그런 뽀미 언니 같은 엄마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너무 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 로저스의 인본주의 이론, 뭐 놀이 중심의 근본이 되는 아동 중심주의 이론의 근본이 되는,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혼자서 충분히 스스로 배우고 혼자서 할 수 있음에도 역설적으로 충분히 기능하는 엄마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엄마의 역할을 너무 충실히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는 이렇게 대단한 우리 엄마만큼 나를 지켜주고 케어해주고 따뜻한 말 해주고 먹을 걸 챙겨주는 이런 존재가 외부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해요. 그럼 답은 뭘까요? 이렇게 안 하시면 된다는 거죠. 예, 예, 그 디테일에 대해서 이제 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예, 그래서 엄마로부터 엄마가 1대1로 놀아준 시간 비율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검사를 해보면 지능 검사에서는 1영역, 언어 영역 점수가 매우 높게 나와요. 왜냐하면 같은 집안에 있어도 좀 게으른 엄마, 내 일이 중시되는 엄마, 내 삶이 더 중시되는 엄마에 비해서 네가 알아서 해. 너가 혼자 해. 이게 아니라 엄마는 엄마로서 충실을 엄청나게 다 하려고 하죠. 이게 잘못됐을까요? 잘못된 게 아니죠. 사실은 맞죠. 그러나 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어 영역이 매우 높게 나올 경우에 4영역, 자존감 영역이 많이 떨어진 경우 5점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면 아이는 혼자 있을 때는 하기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언어 발달 및 전반적 발달이 초반에는 이제 너무 과한 과잉공호를 할 경우에는 느려지기도 해요. 내가 요구하기 전에 먼저 들어줬기 때문에 엄마가 밥 줄까? 또 여기 또 밥을 잘 안 먹는다. 하나 써야겠네요. 네. 밥을 잘 안 먹는다. 네. 엄마가 있을 때는 꼭 엄마가 먹여줘 라고 하게 돼요. 이 아이들은 또 너무 이제 지금은 처음은 괜찮지만 6살, 7살 되어 가면서 애가 몰라서 그래요. 애가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애가 말이 느려서 그런 것 같아요. 발달이 조금 다른 친구보다 늦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기다렸는데 이제 6살, 7살이 돼서 충분히 알아듣는데도 알고도 말을 안 듣네?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배신감에 부모님은 더 이제 무섭게 혼내죠. 무섭게 혼내면 아이들은 또 혼났다고, 이제 힘들어하고, 엄마의 사랑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밥 먹여줘가 돼요. 네, 그래서, 집안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혼자 먹는 아이가, 너무 잘 먹는다는 아이가 집안에서는 꼭 밥을 먹여줘야지만 돼요. 이게 어디서 올까요? 과한 엄마의 역할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이제 해법을 드리겠지만, 그냥 먼저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점점 낮춰가셔야 되고, 네가 혼자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혼자 네가 한번 먹어보고 그다음 엄마 한번 먹어보고 하자. 이렇게 부분적으로 들어주는 상황을 만든다거나, 네, 점점 엄마가 너를 미워해서 혼낸 게 아니라서 엄마가 잠깐 흥분해서 너무 미안하고, 어 그래도 그건 그거고 밥 먹는 거는 조금은 먹여주겠지만 혼자서 할 수 있어야 되는 일인 거야. 엄마가 밥을 물론 먹여줘서 네가 더 엄마가 사랑해주고 챙겨주는 느낌을 느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엄마 몇 번은 먹여주겠지만 혼자 먹어보면 좋겠어. 예, 아이메시지를 써서, 네, 이렇게 하셔야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점점 떼어내셔야 돼요. 점점 혼자 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답이에요. 네, 그래서
예, 또 하나, 결핍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런 엄마들은 불안이 크기 때문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럼 불안이 크면 무조건 잘못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불안이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불안이 엄청 높기 때문에, 세세한 거를, 이렇게 머릿속에 항상 담아두고 있고, 그래서 그걸 걱정되는 걸, 차차 없애려고 하고 있고, 궁금한 거가, 이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변할까?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한 걱정, 이런 걸 많이 알아야 내 미래가 잘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특성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공부를 많이 시켜요. 왜? 교육이, 교육의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많이 와 계신 분들도 사실 불안이 높으신 분들이고, 저는 불안이 높다는 게 나쁘다가 아니라 이 불안이 내가 높음을 칭찬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대비를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 불안이 높음으로 인해서 이게 불안 그 자체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불안이 나에게 주는 유익함을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쪽으로 가야지 그걸 긍정적인 나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예. 난 이렇게 불안이 높아서 너무 독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근데 이제 결핍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래서 불안 때문에 이제 더 대비가 돼 있고, 더 저축해 놓은 게 있고, 그래서 나는 희생하더라도 아이를 위해서 쓸 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힘들었지만 아이는 그 힘듦을 안 주겠다. 결핍을 안 주겠다. 아이가 사달라는 거, 먹고 싶은 거 다 잘해주겠다. 이 마음이 너무 극진히 강하시기 때문에 아이한테는 거절을 잘 못하시고, 아이가 해달라는 건 다 해주게 되시고, 그래서 버릇이 어쩔 수 없이 나빠지게 돼요. 특히 이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조부모님들은 더 부자예요. 더 탄탄하고 물려줄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40대, 30대를 가고 있는 이 부모님들에 비해서 이제 노후가 준비가 돼 있는 이 조부모님들은 아이가 놀러 오면 엄청나게 퍼주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저랑 상담을 듣고 많이 결핍을 경험시키는 부모님들로 변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은 조부모님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이런 강의가 있다라고 해서 그런 내 아이가 충동 제어가 잘 안 되거나 끊임없이 요구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 조부모님들이 저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쁘기 때문에 오히려 덜 예뻐한다. 진짜 예쁘기 때문에 나중에 세상의 어려움에서 자기가 스스로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좀 더 결핍을 경험하고 안 되는 상황도 경험해보고 스스로 이겨내는 상황을 경험시켜야 된다. 일부러라도. 이 마음을 조부모님들이 갖지 않으면 그거 얼마 된다고 1,000원, 2,000원짜리 과자든 뭐든 순간적으로 그때그때 막 주니까 아이는 너무 쉽게 결핍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 내가 부정당하는, 부인당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면 바로 답이 오는 그 상황을 만들고 계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부모가 아닌, 조부모일 수도 있어요. 어머님들은 여기 많이 참여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생각이 바뀌잖아요. 이 생각이 바뀐 거를 조부모님한테도 전달이 될 수 있게, 부단히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말에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낸다거나, 매일매일 좀 맡기는 부모님도 있다거나, 이렇게 영향력이, 조부모님 영향들이 꽤 있기 때문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또 부모님의 특징은 이런 경우예요. 엄마가 과하게 착한 사람 컴플렉스, 과하게 순종적이거나 과하게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아이의 부모는, 다른 한 부모는 지나치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 가능성이 꽤 커요. 당신이 이렇게만 하면 아이 버릇 다 망치잖아. 이렇게 과잉보호를 해서 어떻게 하겠어? 라는 방식으로 아빠들은 악역 아닌 악역을 자처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게 저였고요. 예. 그래서 한 부모가 지나치게 유순함에 비해 한 부모는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이거나 무섭게 특히 한 번에 모아서 어, 이렇게 혼내는 그런 모습이 생길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때때로 그 유산한 한부모가 자기 자신도 그렇게 돼요. 아빠도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화 못 내는 그 엄마가 때때로는 그 유순한 내 자신의 모습이 계속 참아주고 애한테 거절 못 해주고
거절 못하고 이러고 있다가 결국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다가 아, 이렇게 하면 버릇망치는데 하다가 아이가 이제 좀 아는 것 같고 아이가 알면서도 저러는 것 같고 이러면 이제 무섭게, 아주 무섭게, 혼내는 방식.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너무, 내 아이가 상처받았을까 봐 또 돌변해서 너무 따뜻하게 꼭 안아주고 울면서 달래주는 모습. 이게 극과 극이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어, 이제 이 아이는 화는 자주 내지 않고, 이거 부모 특성인데 여기다 제가 잘못 적었네요. 예, 예, 부모 특성인데, 예, 제가 적다 보니까 이 아이 특성에 적혀 있네요. 예, 여기다 옮겨서 올게요. 예, 비슷한 얘기인데, 일단 여기다 변경 놓을게요. 예. 예,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됐을 때요, 어떤 모습이 되느냐면, 이렇게 충동 제어가 거절을 받지 못한 아이, 모든 걸 다 채워준 아이, 됐을 때, 그러면 이 아이의 안 좋은 모습은 이런 거죠. 인내와 끈기가 요구되는 일이 주어질 때 상대 또는 상황이 자신을 지치게 하고 성가시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직장을 자주 옮기게 되고요. 네, 그래서 자신의 노력으로 어떤 일을 성취하는데, 어, 만족할지 모르게 돼요. 왜냐하면, 이런 노력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작은 한 땀 한 땀의 노력, 하루하루 일기 써서 이게 내가 소근육이 늘어나고 글씨를 예쁘게 쓰게 되고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하고 쌓아가는 습관이 진짜 1원부터 아껴서 10원이 되고 100원이 되고 어, 큰 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한 땀 한 땀 아끼는 노력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작은 만족이 계속 주어졌으니까. 할머니가 아니면 엄마가 원하는 걸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자잘한 걸 줬으니까.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만족을 가져다 주기를 기대하게 되고요. 예, 스스로 만족을 찾거나 변함없는 마음을 유지하도록 요청받으면 화를 내거나 원망하죠. 무엇인가를 이뤄낸다고 할 때, 제가 이제, 유치원을 인수했지만 이게 2년, 3년 걸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 4년, 5년 제 마음에 맞는 이렇게 안정권에 딱 들면 어린이집도 그랬거든요. 어린이집도 5년, 6년, 7년 걸렸어요. 그때까지 정말 제가 죽어라고 일했고 그 과정 속에서 어, 저희 기관도 더 탄탄해지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그 한 땀 한 땀에 오랜 기간에 꾸준한 성실한 노력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부모가 지워졌기 때문에 다 주어졌기 때문에 예, 내가 나를 희생하고 남의 요구를 들어주거나 내가 끈기 있게 뭘 하거나 이런 게 좀 힘들게 돼요. 그래서 예, 이런 사람들은 또 엄마에게 어, 끊임없이 요구를 강하게 또 하면 무조건 받아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떼쓰다가 결국 받아내고 하기 때문에 예, 남의 감정 침해도 더 쉽게 할 수 있게 돼요. 네, 그래서 집중력을 잃고 자신의 목표를 자주 바뀌게 되고 그래서 회사도 많이 옮기게 되고 예, 그리고 그 예쁨으로 조부모한테 아니면 엄마한테 애교와 예쁨으로 순간순간 애교짓하고 애기짓하고 이래서 받아내는 게 많기 때문에 뭔가 그 애교 부리는 방법을 알게 돼요. 네, 그래서 육체적 매력이 있고 충동성 자체 약간 이렇게 나의 어떤 독특한 충동성이 뭐랄까 이렇게 쟤는 약간 예쁘게 좀 매력적이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엄마들한테, 할머니한테 받아내기 때문에, 예, 그걸 이제 계속 이어가게 돼요. 그리고 창의적이다라고 하고 자신만만해지지만, 뭐, 이게 사실 이런 창의적은, 물론 창의적이긴 하죠. 예. 그래서 순간순간 좀 더 이 말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싶냐면요. 꼼수를 잘 부린다. 예. 어떻게든 얻어내기 위해서. 예. 꼼수를 잘 부린다. 창의적이라는 말을. 예. 그리고 쉽게 관계를 맺고 쉽게 끊게 된다. 예. 그리고 나한테 해주지 않는 상대를 발견했을 때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나를 사랑한다면 들어줬어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애교 부리고 울고 떼쓰는 이런 모습이 생겨요. 예. 그래서 뭔가 사람을 이끌고 아까 신체적 매력 아니면 어떤 사람의 이목을 끄는 순간적 매력을 끄는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유약형 부모거든요. 유약형 부모일 때는 이렇게 무대에 서서 인기를 확 끄는 이런 경우의 직업을 갖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인기를 확 끌다가, 그게 계속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에, 예, 마약을 하게 되고 자살 충동, 우울증, 성형 중독, 이렇게 보이게 돼요. 지금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의 부모의 특성을 알아야 되겠잖아요. 예, 부모의 특성은 아까 말했듯이 불안도가 크게 높고요. 내가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어, 그리고 매우 성실한 사람이세요, 부모님들은. 그리고 매우 노력형이고. 그러니까 나의 이 노력과 쌓아온 것과 대비된 엄마로서의, 아빠로서의 준비된 자원과 어떤 지식과 이런 거를 아이들에게 충분히 누리면서 아이를 편하게 살려고 해주시는 거죠. 근데 그게 잘못됐을까요?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이게 과했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다. 예, 의무감에 매우 충실한 부모고, 거절하지 못하고, 예, 이 거절하지 못한다가 꽤 큰 특성이에요. 예, 그래서 아이가 뭘 달라 그럴 때, 그리고 특히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나는 착한 사람이어야 되고, 나는 착한 엄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특히 더 달라져요. 아이한테 더 친절하고, 더 화내지 못하고, 이 모습을 아이는 밖에 나왔을 때 더 이용하게 돼요. 예, 부정의 메시지는 너무 나쁜 거라는 비합리적인 신념이 있다.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이 어머님들의 특징은 이 아버님들도 그렇고 자녀에게 굴복하는 것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을 혼동한다. 정말 사랑하고 보호하는 건 뭐죠? 무조건적으로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거절하면서 들어주셔도 되거든요. 뒤에 제가 언급할 거예요. 예. 그리고 참다가 무섭게 혼내기 때문에 자기도 이렇게 세련된 어, 방법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재원아, 이거는 엄마가 좀 아닌 것 같아. 어, 지금은 네가 엄마한테 이렇게 하면 엄마 너무 힘든데 엄마도 좀 이해해 줄래? 모든 걸 다 해낼 수 없는 엄마임에도 어, 무조건 나는 아이를 위해서 슈퍼우먼이 돼서 해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신은 화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걸 근데 아이는 끊임없이 더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가 너 너무한 거 아니야라는 이제 쌓이고 쌓인 게 폭발해서 무섭게 혼내는 상황이 외부에서가 아니라 집에서 생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익숙해지면 이 상황 패턴이 익숙해지면 아 도저히 이러다 버릇 망치겠다. 밖에 나가서 맨날 들어주던 엄마가 이제 거절 한번 하면 엄마는 밖에서 나에게 무섭게 화내지 못해 라는 걸 아이들이 이용해서 복수를 하죠. 집에서 무섭게 한번 혼낸 거를, 엄마 밖에서 나한테 화 못 내지? 집에서 무섭게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밖에서, 드러눕게 돼요. 네, 마트에서 드러누는 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풍족하다. 예, 아까, 네, 미래에 대한 대비가 잘 돼 있다. 불안이 높아서 이거 말씀드렸고, 불안도가 높아 내가 해주면 안 될 것 같다. 아이에게 끌려간다. 결국은 해준다. 예, 그리고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아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믿지 못해요. 그래서 만족도가 아주 높은 꼼꼼한 선생님, 세심한 아주 높은 아주 높은 기준으로 내 아이를 대해주는 꼼꼼한 선생님, 예, 민감도 높은 선생님, 세심한 선생님, 이 아니라면 믿지 못한다. 그래서 그 정도 레벨을 하게 만들려고 기싸움 아닌 기싸움도 하게 되시고, 그래서 그 정도 레벨을, 어,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괴롭히시기도 하시고, 예,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 결국은 부모님이 이런 상황일 때에는, 어, 이제 언제 이 일이 끝나냐면요. 그 레벨을 어머님이 특히 중시하는 아이 코가 흘렀는데 그냥 집에 보내요? 아이가 머리가 다 헝클어졌는데 머리 한 번도 안 만져주고 집에 보내요? 이 선생님은 도대체 뭘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물론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못 해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가 내 아이에게 해주는 정도의 것을 하지 못할 때 아,
역시 나만한 엄마는 없어. 그래서 다른 사람은 완전히 믿고 맡길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시고 결국은 나를 벗어나지 못하는 아이로 만드시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내려놓으셔야 돼요.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네.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아이에게 끌려간다, 마지못해 해준다. 그리고 부모 타입은 이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강의했던 대물림 강의에서 여기 나오는 오버 서브미션, 오버 서브미시브, 요구가 많고 충동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over submissive. 이게 뭐냐면 over는 과하다는 뜻이죠. 서브가 아래에 미스 간다. 아래에 간다. 부모가 아이 밑에 간다라는 거예요. submission. 이 US 뭐 이런 아빠들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 격투기에서 위에 사람이 뭐 유도에도 나오고요. 아래 사람을 이렇게 제압을 하고 위에 있으면 중력적인 힘이 더 세기 때문에 밑에 사람은 더 힘이 들어야지 벗어나기 위해서 위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기술을 구사할 수 있고, 지금 이 위에 있는 사람이 아이인 거죠. 이 밑에 깔린 사람이 엄마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무조건 져주고 간다. 다 들어준다. 자녀에게 굴복하다. 서브 미션은 복종 굴복이라는 뜻이에요. 서브 미션 아래에 가다. 예, 굴복 당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모든 것을 맞춰주고 들어주기만 하면 결국은 아이는 엄마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괜찮은 사람이 하죠. 엄마는 무엇이든지 해줘야만 하는 사람이야 라고 되는 거죠. 해줘야만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들어줘야 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결국은 어, 이러면 버릇 망치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결국은 떼쓰고 울면 밖에서 화 많이 못 내니까 마지못해 들어주는 상황이 반복이 되게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어, 이제 아빠는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애들 버릇 다 망치잖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아빠는 무섭게 훈육하게 되고 악역을 자처하게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뭐 어떻게 무섭게 혼내? 그렇게까지는 혼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서로 항상 육아 가치관이 다른 다툼의 상황이 존재하게 되고 또 남편들의 불만은 이거죠. 아이들한테 그렇게 신경 많이 쓰지 말고 제발 나한테 시간 좀 써. 라고 하는 게 이제 남편들의 레파토리가 돼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불만이 커지고 이런 아빠가 특히 싸우는 육아 가치관, 나를 얼마나 많이 혼내느냐, 무섭게 혼내느냐를 가지고 엄마 아빠 둘이 싸우고 있어요. 이걸 보면은 엄마한테 붙으면 되겠다. 아빠한테 붙으면 되겠다. 아이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할머니가 또, 어머니하고, 외할머니하고 엄마하고, 너는 친할머니, 친아버지하고 아빠하고, 애들 너무 고른 망치니까 이렇게 해주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애들 앞에서 자꾸 한다? 어쨌든 나한테 잘해주는 게 할머니고 할아버지인데, 아이들은 어쨌든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 쏙 들어가서 숨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육아 갈등이 있을 때, 육아 갈등 해소는 절대, 어, 아이가 보는 앞에서 하시면 안 돼요. 네, 아이가 없을 때 하셔야 돼요. 아이가 없을 때 하셔야 되고, 네, 악역이 있다 말씀드렸고, 내가 짜증내고 화내고 있다는 상황을 모른 채, 예, 이미, 화를 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이제 극한이 됐을 때는. 그래서, 항상 자기를, CCTV 찍는다.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바라본다.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나의 마음을 돌아본다. 메타마인드 사용.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고 있을까? 이러면 안 좋다고 했는데, 아, 이재원 대표원장님의 그 상호작용법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데 이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좋을 때와 무섭게 할 때 차이가 크다.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네, 아빠. 왜냐하면 엄마가 너무 권위가 없고 엄마가 다 져주고 엄마가 너무 이렇게 아이들의 버릇을 망쳐놓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아빠는 이제 결국은 아이들로부터 내가 악역을 자처하게 되고 예. 근데 이 아이들은 뭘 해야 되죠? 아빠는 져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몸으로 덜 놀아주기를 해야 돼요. 결국은. 그리고, 다른 한 부모는 지나치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다. 같은 얘기고, 예. 화는 자주 내지 않고 몰아서 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아빠들이 이제 하죠. 예. 결국은 가볍게 시작하지만 결국 복종시키기 위해서 나중에는 체벌까지 가할 수 있게 돼요. 예, 정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체벌하기, 그다음 소리 지르기, 절대 화내지 않겠다, 예, 울리지 않겠다.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울었다.
내 아이가 우는 경우가 잦다. 우는 경우가 잦다. 그러면, 아이는, 엄마한테 혼날 때마다, 네가 잘못했잖아를 시인받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 또 엄마한테 내가 자존감이 팍팍 떨어지는 상황을, 울 때마다 자존감, 사용력 점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 어떻게 울지 않고 훈육시킬지를, 예,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부모님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 돼요. 뭐 이런 책들, 뻔뻔한 사람이 성공한다.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검색해본 책이 있어요. 예. 저도 이 책을 옛날에 몇 번을 읽었어요. 15년 전에요. 어린이집 시작하자마자. 제가 밑에 선생님들한테 일을 시키지를 못해가지고. 예. 제가 어떻게든 잘해주고. 아, 맡기면, 아, 내 마음만큼 못해요. 그냥 내가 해. 이렇게. 예. 그러니까 저 또한 그런 부모님의 성향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스스로 지금은 좀 덜하고요. 예.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아이로 키우기. 제가, 믿고 맡기거든요. 박미지 원장 같은 경우. 최대한 저는, 선생님한테 맡기고, 어, 마이크로 컨트롤은 별로 안 하려고 해요. 대신 교육을 하려고 하죠. 예. 어쨌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아이로 키우기. 예, 이건 이제 많은 부분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부드러운 거절법. 엄마가 모든 걸 들어줄 수는 없어. 그래서 부분을 항상 생각하면 좋겠어요. 부분. 예. 부분, 부분 수용, 부분 고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항상 부분. 어, 0 아니면 100이 아니라요. 1 아니면 0이 아니라요. 엄마가 너의 얘기를 들어주거나 안 들어주거나가 아니라 지금은 못 들어주지만 내일 들어줄게. 아니면 이거 정도는 될 것 같고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이게 가장 좋은 거절법이에요. 거절을 한다는 게 무조건 거절한다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구나. 엄마한테 혼나서 엄마가 좀 안아주고 밥을 먹여줬으면 좋겠구나. 근데 맞아. 너 마음 이해하는데, 지금 엄마가 몇 번은 먹여줄게. 그래도 이제 울음이 좀 그치고,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해서 이랬다는 것 좀 느껴지면, 이제 뒷부분은 네가 혼자 먹어보면 좋겠어. 그렇게 하고 먹여줄게. 그래서 한 5번만, 아니면 10번만 먹여줄 거니까, 그 다음은, 먹어봐야 돼. 아니면, 엄마가 한 번 먹여주고, 네가 한 번 먹고, 이런 식으로요. 예. 그래서, 네가 지금 엄마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말랬는데 또 엄마 보고 밥을 먹여달라고 그래? 이렇게 하면서 다 거절하지 마시고요. 예, 그 입장에 대해서 약간 받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만족지연. 마시멜로 테스트 강아지들한테 많이 하잖아요. 기다려 해놓고 주인이 갔다 오면은 걔가 기다리고 안 먹고 있는가를 보잖아요. 그게 즉시 잘했어 이렇게 간식 하나 주고 잘했어 사료 하나 주고 이런 식이 아니라 만족을 지연을 시켜서 내가 내 행동으로 인한 그 보상이 바로바로 일어난다가 아니라 내 행동으로 인한 보상이 좀 더 기다리면 더 큰 보상이 온다. 그래서 제가 항상 뭐를 하죠? 제가 항상 하는 게 바로 착한 뭐 해야 될 일을 리스트를 주고 이거 하나 잘할 때마다 스티커를 하나씩 붙이고 스티커 하나가 100원이야. 그래서 네가 한 달 동안 아니면 일주일 동안 모은 스티커의 개수대로 네가 엄마가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줄 거고 이거 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거 사는 거야. 오늘 이쁘니까 지금 당장 뭐 마이쮸 사주고 지금 당장 편의점 가고 지금 당장 다이소 가고 지금 당장 바로 보상이 아니라 보상은 나중에 될 걸 모아 모은 스티커가 중요하거든요. 아니면 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의 목표를 적는 거예요. 엄마랑 키즈카페 가기. 왼쪽에 아까는 할 일을 적는 거예요. 와갖고 신발 정리하기 할 때마다 스티커를 하나씩 받거나 아니면은 설거지통에 밥 먹고 설거지 넣기. 그리고 오늘 밖에 나가기 전 미션을 그림으로 어, 이렇게 출력해가 주는 거예요. 장갑 챙기기, 그 다음에 나가기 전에 로션 바르기, 그 다음에 양말 신기. 이거를 양말 신어야지, 로션 발라야지, 장갑 챙겼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림으로 붙여놓으시고 벽에다가 이 해야 될 것들이 다 했는지 한번 네가 체크해보고
거기서 안 된 거, 어려운 거 엄마한테 말해줘. 이렇게 껌껌이, 다음은 좀 밥 먹었으니까 쉬어. 빨리 다음에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하나하나의 지령을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예,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엄마, 나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그랬을 때 뭐라고 답해야 된다 했죠? 공식적으로 나와야 되는 답은,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계속 답을 넘기셔야 돼요. 네가 한번 생각해 봐를 하는 거죠. 물론, 이게 매우 어린 아이한테는 좀 아니죠. 우리가 일단 알려주고, 예, 해주고 해야죠. 근데 이제 애들이 6살, 7살 커가면, 예, 아이가 계속 이렇게 끌어온 엄마는 이걸 계속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의 생각은 어때?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너의 의견은 어때? 이렇게. 네가 결정해봐. 네가 생각해내봐. 이렇게. 예, 그걸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하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이런 저에게 상담을 받았던 어머님들이 나의 충동 제어가 안 되는 아이들을 보면서 ADHD 검사도 해보시고 그래요, 항상. 근데 이건 ADHD가 아니라고요. 제가 그 댓글에 썼죠. 김민진 TV를 어떤 어머님이 김민진 TV를 보고 어, 아이에게 짧고 아들인데 단답형으로 말해주면 좋다고 해서 나는 미주알 고주알 설명해주는 엄마인데 짧고 단답형으로 설명하신다는 게 그래프에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상담하면서 어머니 아이한테 답변을 미주알 고주알 해주셔야 돼요. 그랬더니 김민준 TV에 그걸 보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은영 박사가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문제 행동이 심한 아이들에 대한 해법인데 이걸 내 아이한테 다 적용시키는 게 맞나? 이걸 저희한테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박민희 원장하고 저한테 물어보셔요. 내 아이가 그런 아이가 맞나요? 아닌 아이한테 단답형으로 말하면요. 이 아이의 언어가 줄고요. 이 아이의 어, 발화력이 줄어요. 네, 인지적 자극이 줄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아이들은요, 일단 충동 제어도 안 되고, 일단 듣지를 못하는 아이들한테 하는 거죠. 잘 듣는, 내 아이를 귀담아 들어 듣는, 되게 차분하고 자존감도 높고, 이런 아이한테도 단답형을 말한다? 좋지 않죠. 네. 그래서 그 디테일들이 되게 중요해요. 네, 이 아이가 ADHD가 아닌데 ADHD 검사를 한다? 이건 부모가 바뀌면 되는 거거든요. 부모가 끌려가는 부모가 되지 않으면 되는 건데, 아이가 ADHD는 후천적으로 가능하고 ADHD는 염색체 이상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주는 부분 받는 부분, 이 뇌 전달 물질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후천적으로 가능해요. 무섭게 혼내면 돼요. 계속 매들면 돼요. 후천적으로 ADHD 충동 조절 못하는 애 같아요. 근데 이런 엄마들이요, 이제 상담을 안 받으시고 나중에 참다 참다가 내 아이를 무섭게 혼낸다거나 매를 들 수 있게 된다고 제가 적었잖아요. 진짜 매를 들면 그때는 ADHD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던 이 아이들 상담했을 때는 얘는 ADHD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키우시면 많이 때리고 혼내버림으로써 5, 6, 7세 지나면서 ADHD적 성향을 갖게 되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 ADHD의 진단을 받을 수 있으시죠. 그러니까 내 아이가 문제의 시작이 아니라 내가 문제의 시작이었는데 부모로서 그게 이런 전문적인 내용을 모르면 상담을 받지 않으면 그런 아이도 커버려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부모 교육 들으셔야죠. 네, 많이 오셔서 들으시고 이런 디테일을 아셔야 네, 그런 무시무시한 어,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되겠죠. 네. 또 화내는 거는 결핍을 일부러 경험하게 한다. 60%는 잘 해주시고요. 40%는 부분적으로 해주거나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걸 화내면서 넌 엄마가 몇 번을 말해야지 알겠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건 엄마가 안 된다고 했는데 이런 이유 때문이야. 이 설명을 미주얼 고주얼 잘 해주시는 게 화내는 한 번보다 그 화를 계속 이래도 말하더라 또 화내. 5의 강도, 6의 강도, 7의 강도, 8의 강도 점점 화내는 게 올라갈 건데 이거 생각하시면 한 번 처음에 잘 엄마는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이 돼서 이거를 너한테 해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네가 이걸 하면은 너한테 더 좋지 않은 이런 점들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는 이게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되니? 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한마디로 엄마가 하지 말려면 하지 말랬지 이렇게 하면은
아이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주얼 구조 설명해 주시는 게 항상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말을 현재 안 듣는 아이들, 충동 제어가 안 듣는 아이들, 귀담아 듣지 않는 애들, 이 애들은 왜 그렇죠? 많이 혼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짧게부터 시작해서 길게 늘려가셔야죠. 아이한테 설명하는 걸. 예. 그리고 화내는 것은 아주 약한 네거티브만으로 충분하다. 이게 뭐냐면 어, 어, 엄마가 계속 이러니까, 아빠가 계속 이러니까, 어, 혜민이가 계속 하지 말라는데도 여기를 툭툭 이렇게 치면서 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아빠가, 되게 정신이 없고 기분이 안 좋은데, 이제 계속해요, 아이는? 어, 혜민아, 아빠가 좀 전에 얘기했는데, 어, 어떤 이유가 있을까? 왜 계속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있어? 근데 보통 아이들이요, 이렇게 부드럽게 부탁을 하고, 아이 메시지를 부탁을 하면, 이게 그냥 빨리 그쳐요. 근데 이게 하지 말라는 게, 하지 말랬지! 너 그거 그만해. 이렇게 하면 아이는 소극적 반항 심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 하게 돼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쁘게 설명을 해주면서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은 아이는 빨리 듣게 돼요. 예,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항상 해주시면 좋겠고, 예. 그리고 이 타입의 부모님은 항상 하셔야 되는 건 예쁘기 때문에 덜 예뻐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지나치게 물고 빨고를 줄이고, 우와, 엄청 잘했네. 이런 과한 칭찬 줄이고. 예.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이런 뭐 모습을 계속 줄여가실 수 있어요. 예. 예쁘기 때문에 예뻐 죽겠는데 막 뽀뽀하고 싶어 죽겠는데 뽀뽀 10번 할 거 9번, 8번, 7번으로 줄이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아, 너무 이뻐 죽겠는데 예. 얘 생각을 물어보시고 이렇게요. 좀 더 의젓한 애로 큰 애를 대하듯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큰둥할 수 있게 혼자 놀 수 있는 시간을 좀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애가 심심해한다. 무조건 애가 무료함을 견디지 못한다. 이게 너무 심하면 자위를 하게 돼요. 근데 너무 심하지 않는 정도에서 아이들을 혼자 책도 읽고 혼자 뭘 하게 하는 연습도 그러니까 계속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붙었다 떨어졌다를 집에서도 계속 하셔야 돼요. 이거 조금 하고 있으면 엄마가 금방 또 와서 잠깐 보고 갈게. 이런 식으로요. 예, 완전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붙었다 떨어졌다. 예, 뽀미 언니가 되지 않는다. 무조건 같이 놀아주기보다는 동행한다는 느낌. 붙어가지고 와 잘했다 이것도 있고 이게 아니라 쓱 지나가면서 오 멋진 걸 만들고 있구나. 와 저번하고 다른 게 만들어지고 있네 하면서 쓱 지나가시는 거죠. 계속 개입은 하는데 완전 밀착되어 있지 않는 예, 혼자 하는 걸 좀 잘할 수 있게. 그렇다고 밀착되어 있는 시간을 아예 없애라? 절대 아니에요. 밀착되어 있는 시간도 필요해요. 예, 근데 이런 부모님은 밀착되어 있는 시간이 너무 크다는 거죠. 예. 그래서 네, 최종적으로 유약형 부모로부터 커버린 나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내가 그렇다는 걸 깨닫는 것부터가 제일 먼저고요. 그게 안 되면 변화도 없겠죠. 예, 그래서 깨닫고 나서 모조리 없애거나 부정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차차 고쳐나간다. 충동적인 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협상의 법칙. 예, 너도 맞고 나도 맞으려면 어, 너도 그러니까 양보가 서로 일어나야 돼요. 협상, 상호작용. 그래서 지금 당장 엄마가 아이스크림 사주기는 좀 너무 밤이 늦었고 너무 날씨도 추운데 내일 어린이집 갔다 오면서 엄마가 사주는 게 시간도 아끼고 잠도 빨리 잘 수 있고 감기도 덜 걸릴 것 같고 이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는 너가 이걸 엄마의 의견을 들어줬으면 좋겠어. 예, 이렇게 말하면 들어주거든요. 예스버드 합법, 예, I'm okay, you're okay 개념을 생각해 주시고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예, 계속 말하지만 무섭게 혼냈다가 너무 예뻐했다 무섭게 혼냈다를 반복하는 거다. 엄마 지금 화내려고 하는데 어떡하지? 약간의 네거티브만 보여주시면 돼요. 이게 훈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마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재원이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까? 이게 네거티브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지 말라는 소리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드럽게 약하게만 하시면 돼요. 너 하지 말랬지? 이거를 항상 하지 않는다. 이 소리 지르는 거. 네, 하려는 거 안 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 해주시면 질문 받을게요.
질문 한거 많지 않으실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절대 ADHD가 아니고요. 선무당이 그래서 사람을 잡을 수 있어요. 잘, 어, 모르면. 네. 오늘 강의는 도움이 되셨나요? 짧게 했어요. 지금 제가 말을 빨리 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양을 한 건 아니에요. 네. 궁금한 거를 좀 물어봐 주세요. 네. 이제 우리 멤버 어머님들, 아, 한번, 한번 모셔서 집단 상담 해드릴까요? 오프라인으로. 이 멤버 어머님들. 보시면. 질문 없으세요? 질문? 저 있어요. 네네, 해주세요. 네네. 그, 아까 뭐 밥 먹여주는 거 예를 들어주셨잖아요. 네네. 엄마가 밥을 먹여줘 했을 때, 그럼 엄마가 너 몇 번 먹어줄게? 나머지는 네가 먹여. 했는데, 아니, 끝까지 나는 다 엄마가 먹여줘. 하고 협상이 안 될 때,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이런 상황은요, 네. 평소에도 꺾었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머님. 그러니까 평소에도 내가, 엄마의 사랑을 진짜 확인하고 싶어. 왜? 이 마음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렇게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걸 난 분명히 아는데 엄마가 또 나를 이렇게 무섭게 혼내서 나 그만큼 지금 얼어붙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무조건 녹여놔. 이렇게 때를 쓰는 거죠. 음, 그러니까, 예, 이걸 하지 않으려면 무섭게 혼내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음, 예. 그러니까, 예뻐할 때는 엄청 예뻐하니까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건 분명 알겠는데, 무서워할 때 이렇게 상처가 크고, 이 엄마는 왜 나를 분명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내가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 나 다시 확인을 또 하려면 엄마가 끝까지 먹여줘야만, 그래, 사랑하는 게 맞았어. 라고 내가 최소한의 자존심을 부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대치를 하다가, 네. 그러면 세 번 먹여줄 것도 엄마가 안 해줄 거야. 너 혼자 스스로 먹어. 이제 결국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꺾으시는 예, 거죠. 그쵸. 그래서, 네. 시행착오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그럴 때 그러면, 어, 아니야, 그럼 끝까지 먹여줘. 그러면 그냥 저는, 엄마는 세 번만 먹여줄 거야. 라고 계속 이렇게 가면 되는 건지, 이런 때 시행착오가 좀 그런 어려운 것 게, 같아요. 네, 그거보다, 어쨌든, 한참 앞에 원인이 있는 거니까, 그 한참 앞이라 네, 함은, 그러니까, 얘가 확인받고 싶은 거든요, 오히려. 엄마가 다음번에는 그렇게까지 사랑할 때와 음, 무서울 때 모습의 차이가 안 나서 나를 제발 놀라지 않게, 내가 엄마의 아, 사랑이 의심되지 않게, 제발 좀 해달라고를 말하고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섭게 혼내는 걸 안 하셔야 된다가 답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교재 안에 있는 그 내용이 제가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네. 저희 아이도 많이 있고, 지금 네. 약간 멘붕이 와서. 내일 강의 끝나면 올려드릴게요, 강의안. 네, 12월, 1월 다 정리를 못해갖고, 강의를 한 개나 두 개나 작년 거도 못 올리고 그래요, 요즘. 네. 일단 강의만 먼저 올릴까 싶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더 이게 정도의 연습하겠습니다. 차이지요. 정도의 차이지, 네, 많은 분이 하시고 계시고, 저도 한다 그랬잖아요. 네. 저도, 네. 그래서,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은 안 좋은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 이분들은 어머니를 포함해서 되게 열심히 사는 분이고 되게 의무감이 높은 분이고 계속 배우려고 하는 분이고 예. 오히려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은 더 빛을 발하긴 할 건데 지금 이런 걸 좀 아셔야 상처를 덜 내고 올라가는 거죠. 지금 음, 상처를 좀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갔을 때, 좀 이렇게 사춘기 때 아이가 마음에 문을 닫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줄이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일 그냥 하나 핵심 부모님은 화를 무섭게 안 내는 상황이 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상호작용 교육 많이 들어보세요, 어머님. 훈육하기. 네, 혼내지 않고 네, 훈육하기. 예. 상호작용의 첫 출발은 눈 마주침이다. 이 두 강의, 그 안에서
많은 개념과 스킬을 설명하잖아요. 예, 저는 혼내기를 미루기, 엄마, 다음번에 또 이러면 화가 날 것 같은데. 이게 혼낸 거예요. 음. 예. 그러니까 약간 네가티브만 보여준다. 이 개념을 계속 무섭게 해야지만 혼낸 게 들어간다가 아니라 약간 네거티브를 보여주면 아이한테 의미 전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왜 너한테 좋지 않고, 이게 근데 너한테, 이제 알려주신 대로 엄마가 지금 정말 화가 나려 그래. 이렇게 이제 최근에 하고 있는데 이미 아이는 그 단계가 벗어난 거죠. 이걸로 듣는 단계는 좀 벗어난 것 같아가지고 항상 그 이상으로 이렇게 좀 해야 그제서야 말을 좀 듣는 단계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최근에도 엄마 이제 화날려 그래. 그래. 그러면 그걸 정말 이제 귓등으로 듣거든요. 아예 대답조차 안 하고 등 돌려서 듣지도 않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강압적으로 엄마를 보게 해야 되고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 다른 가족이 없을 때 이렇게 훈육을 또 해야 하고 그 다음 이제 좀 단계는요, 어머니, 더 네, 강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다른 네,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음, 단계는 속어. 제가 속어라고 그랬잖아요. 어, 그냥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산이 서리가 엄마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 엄마도 이렇게 그냥 제 톤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 톤으로. 제가 네, 모델링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어, 네, 음, 엄마가 솔직히 너무 속상하고 엄마도 너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야. 이제 듣지 않으니 엄마도 너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이제 토요일에 키즈카페 가고 이런 거를 좀 안 하고 싶을 것 같아. 보고. 네. 안 갈 거야! 이래놓고 또 가면 안 돼요. 네, 마음 약해서 가시면 안 돼요. 네, 네, 안 되고, 예. 음, 엄마 가기 싫을 것 같아. 이것도 예고만 하는 거예요. 가기 싫을 것 음, 같은데 갈 수도 있잖아요. 안 갈 거야 해놓으면은 가면은 엄마가 맨날, 엄마 어차피 가는 사람, 근데 또 실없는 사람만 돼요. 그러니까, 음, 예, 엄마가 가기 싫을 것 같아. 이 말은 니들이 조금, 이제 엄마 말을 들어주고 잘하면 갈 수도 있어를 내포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무섭지 않게 혼내면서 계속 안 들으면 소거를 한다. 뺏는다. 보상이 아니라 어떤 걸 뺏는다. 없앤다. 소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상도 아까 말했듯이 즉시 보상이 아니라 퀴즈 카페를 가려면 착한 일 스티커 5개가 필요해 이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놀이공원을 가려면 10개가 필요해. 20개가 필요해. 엄마가 뭐 캐릭터 가방을 사주려면 30개가 필요해. 이런 식으로 예, 이게 모아져야 그냥 주는 거지. 이 타입의 부모님은요, 아까 말했잖아요. 물자적으로도 풍부하고 나는 희생하더라도 아이들한테 주기 때문에 이미 많은 것을 당연시 주셨어요. 네,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또 제어를 이미 협상에서 밀리고 시작하는 거죠. 네. 또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분 네, 질문해 주세요. 1시간이 아직 안 됐어요. 시간이 아직 안 됐어요. 네. 1시간 하고 딱 맞출까요? 5분 뒤에? 뭐 다른 분 없나요? 승현이 어머님, 시아 어머님, 허경이, 도경이 어머님, 단골 손님들 많아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건 정말로 어, 이 디테일을 모르면 그냥 다 ADHD라고 막 하시고 애착 문제라고 하시고 자기 아는 배운 것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전혀 아니라는 거죠. 네, 저희 네, 애는 네, 여, 여보세요? 네, 아니, 네, 저희 애는 엄마가 나 울렸잖아 막 이러면서 네, 뭐지? 엄마가 나 혼냈잖아, 엄마가 나 울렸잖아, 미안해, 10번 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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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요 제가. 그러면 그 미안해 말투도 부드럽게 예쁘게 하면서 더 요구를 하면은 또 다시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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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조금 하면서도 아 이거 뭔가 좀 바뀐 것 같다. 아까 그거 그림 보여주셨잖아요. 네.
아이가 어떤 위에 분? 있고 엄마가 네, 엎어지기 네, 하듯이 제가 네, 이렇게 밑에 있는 것 같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좀 아들이 더 힘들어요. 네, 딸보다. 이 네, 녀석 이걸 어떻게 하면은 말 듣게 하지? 어떻게 네, 하면은 어, 양치질 하자 했을 때 딸은 네 하고 하는데 아들은 마냥 인생이 즐거운 아이거든요, 얘는. 그래서 네, 대답만 하고 오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네, 대담하고 오지는 않는다. 그게 이제 네. 소극적 반항이에요. 아, 근데 아, 오게 하려면 그게 욕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밥 먹어 하면 배고파야지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뭘 해 하면은 그거에 따른 자신의 이득이 있어야지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네네. 네가 엄마의 말을 이렇게 잘 들어주고 해야지 우리가 시간을 아껴서 모두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다음에 네가 어린이집에 늦지 않아야지 네가 그다음에 더 많은 걸 배우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더 좋은 사이도 지내고 뭐 이런 식으로 보상이 너에게 뭘 줄 것인가를 많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게 엄마가 이랬잖아. 엄마가 자나라는 말을 쓴다는 건요. 음, 어머님이 이제 혼내실 때 쓰신다는 얘기거든요. 네가 맞아요. 예.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메시지를 많이 쓰신다는 거예요. 음, 자나는 주어가 너거든요, 무조건. 네네. 했잖아, 네가 했잖아.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엄마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말 안 하시잖아요. 내가 음, 잘못했잖아 이게 아니라 너가 이렇게 말을 먼저 안 들으니까 그렇잖아. 이 자나의 음, 주어는 유메시지예요, 무조건 유예요. 이 네. 어머니가 유메시지를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네. 대부분 그러세요. 대부분 그러시고 어머님이 크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대부분 그러세요. 네, 네, 그래서 저도 나름 이제 그거를 응용하려고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치질을 지금 하고 빨리 자야 내일 아침에 늦게 안 일어나고 아침 먹고 뭐 준비하고 지각 안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너는 떠들어라. 나는 놀란다. 약간 이런 식이어가지고. 참 그러면은 예를 달라요. 많이 들면은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 이제 누나죠. 네. 누나한테는 누나하고는 그거를 스티커 붙이기를 하는 거예요. 누나는 이제 음. 말을 잘 들었으니까 깨르치고 아, 승현이는 못 붙여주는 상황이 되고 누나에 대한 아, 보상이 더 들어가는 거고.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벌칙이 아니라 오늘은 네네. 누나는 이걸 규칙대로 뭐 목욕하고 양치하고 음, 이제 책 읽고 잘 준비가 딱딱딱 되어 가는데 네. 그거를 루틴을 잘 할 때마다 스티커를 받게 하시고 이게 모아지면 뭔가 보상이 들어가게 하는데 예, 음, 지연이는 이제 그냥 아무 말 안 하시는 거예요. 지연이 붙여주고 나는 왜 안 붙여줘? 너는 안 받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한 거 아니야? 너가 안 받고 싶었어. 처방전 가지고 다녀오세요. 너가 안 받고 싶었으니까 그렇게 행동했다고 엄마는 생각했는데 받고 싶었어? 그러면 내일부터는 하면 되지. 이렇게 화내지 마시고 네가 안 했으니까 못 네네네. 받지. 이런 게 아니라 자, 너의 네네. 행동에 의해서 이 결과가 네. 결정됐다. 이걸 말해 주시는 거죠.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한번 적용해 볼게요. 네. 그런 방법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했잖아. 이보다는 항상 네. 엄마는 이거 승현이가 다시 계속 하나 그렇게 드릴 거예요? 하니까 계속 그러니까 어, 좀 많이 속상한데,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음, 말을 하면 들어주면 좋겠어.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두 문장으로. 네네네. 속상하다. 내 마음 표현하기. 그다음에 내 요구사항 표현하기. 이게 다 아이 메시지잖아요. 내 마음, 엄마의 마음 표현하기. 엄마의 감정 상태 표현하기. 내 요구사항 표현하기. 엄마의. 이거 아이 메시지거든요. 근데 아이 메시지가, 네네. 예, 엄마는 네가 이렇게 원하잖아. 이렇게 나갈 수가 없어요. 아이 메시지는 무조건 네네. 감정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고 부드럽게 나갈 음,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아이 메시지를 네. 계속 들으면 아이는 네. 엄마가 먼저 그랬잖아. 엄마한테 이제 이게 음, 자나의 의미가 뭐냐면요. 음. 책임 전가예요. 네, 맞아요. 네. 네가 잘못했는 걸 시인해. 너 잘못은 너로부터 시작됐어. 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부모님이 아이 메시지로만 바꿔주시면 예, 네네. 내가 그래서 말을 안 들어주니까 엄마가 너무 속상해. 그러니까 승현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안녕하세요. 이건 네, 여기에는 약은 저녁이랑 똑같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아침에 꼭 그게 드시면 되고요. 약간 콩처럼 살짝 결제해드릴게요. 네네 네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예, 제가, 예, 응석을 했는데, 네, 예, 말씀하세요. 상희 어머님. 아, 네. 저 지금 앞에 승현이 네, 네, 얘기 어머님이랑 되셨어요. 너무 네, 네, 비슷한 네, 경우여가지고 저희 딸이 그러거든요. 네. 엄마가 이랬으니까 사과해. 근데 이제 그거 사과해서 엄마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사과할 수 없어. 이제 저도 이제 약간 뻗팅기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논점이 흐려지고 사과를 하냐 못한다 이걸로 막 논점이 막 이제 티격태격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럼 네, 그 상황에서는 사과를 받아내려는 아이한테 네.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야 어떻게 그러니까 해결해야 무조건적 긍정적 네. 대우가 이런 걸 포함해요. 무조건적 긍정적 대우. 너가 지금 무엇 때문에 화났는지, 얼마나 화났는지, 왜 화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엄마가 일단 다 받아줄게. 너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네가 지금 화난 상태에 이르른 그 자체가 뭔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일단 너의 화난 상태를 받아주고 그 상태가 가라앉으면 엄마랑 더 그 다음 단계로 얘기를 하고 더 나아지면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자. 이게 이제 무조건적 긍정적 대우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져줘야 된다는 거죠. 현명하게. 근데 아이는 어쨌든 제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나와야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것 같거든요. 제가 아까 그러면 일단 엄마가 부분이라고 네, 말씀했잖아요. 부분. 지금 여기에는 0 아니면 1인데 사과하냐 마느냐, 엄마가 잘못했냐, 네, 내가 잘못했냐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내가 잘했으면 엄마가 잘못한 거고, 엄마가 잘했으면 내가 잘못한 거고, 이 0 대 음, 100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네, 이 가치관에 항상 들어가야 되는 건 엄마도 이 부분은 엄마가 이렇게 너한테 이렇게 흥분해서 말한 거는 잘못했는데 어, 음, 설이도 이 부분이 좀 그래서 엄마가 속상했던 거거든. 그럼 설이는 이제 그걸 좀 덜해줬으면 좋겠어. 항상 부분을 생각하시라는 거죠. 음, 공동 여기 아까 제가 I'm okay, you're okay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네, 너도 맞았고 나도 맞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음, 너도 지금 그 화난 상태에 이르러 있는 게 엄마가 이렇게 해서 네가 화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 너 마음도 이해해. 엄마가 잘못한 부분도 있어. 하지만 엄마는 왜 음, 화가 났었냐면 소리가 엄마 말을 이렇게 안 들으니까 화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앞으로는 이런 걸 좀 덜 해보자. 이렇게 나가셔야죠. 그러니까 I'm 어, okay, you're okay를 항상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네, 윈윈, 부분. 너가 다 잘못했고 난 잘했어. 나는 다 잘했고 넌 다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0대 음, 100, 0대 100이 음, 아니라 1 아니면 0만 있는 게 아니라요. 0.5, 0.3, 0.7. 왜 우리가 교통사고 하면 7대 3, 8대 2, 6대 4 있잖아요. 5대 5. 네, 그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 대부분은 네가 8일지 내가 8일지 모르지만 아니면 네가 7일지 내가 3일지 모르지만 아이하고 완전히 애가 다 잘못한 경우 아니면 완전히 엄마가 다 잘못한 경우보다는 그래 이 부분 때문에 엄마가 소리 지르렀었는데 그 부분은 미안해. 내가 미안한 부분이 있는 거고 네가 원인을 제공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음, 여기는 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네, 아이도 내가 혼났다는 생각보다는 그치 엄마랑 나랑 둘이 같이 잘해야겠구나. 음, 누가 한 명이 다 이기고 한 명이 지는 거야 이게 아니라 네. 요 부분 그래서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협상. 네, 협상 음, 부분. 네.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네. 네. 항상 별거 아닌 걸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끝장을 봐야 막 끝나니까. You win, I'm lose 네, 이게 아니라 네, 둘 다 네, 이기는 거라고요. 둘 다. 윈윈. 네, 네. 음, 이 부분에서는 너는 이걸 아, 배워보고 나는 이걸 배워서 다음에 네, 우리 덜 해보자. 이 마음. 감사합니다. 별거 아니지만 쉽지 않아요. 네, 이런 심리학적 감사합니다. 마인드가 들어가야지만 해결이 돼요. 네. 음, 네. 질문 더 있으시면 받고 없으시면 여기서 마칠게요. 있으신가요? 네, 부모교육 계속 오셔서, 진짜 이게 별거 아니거든요?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마인드적인 개념, 마인드적인 준비, 심리학적 탄탄함, 이게 있으면요, 네,
똑같은 상황도 다르게 더 좋게 갈 수 있어요, 분명히. 그거를 같이 생각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은 혹시 어린이집에는 안 오시나요? 저 가끔 가잖아요. 아, 그 아이들을 어제도 보고, 갔어요, 아, 어제도. 너가 이렇구나. 약간 그런 걸 좀 아이를 좀 파악을 해야 조금 피드백을 받을 때, 아, 그 아이가 그런 면이 있는 거는, 나 이래서 이런 거예요라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받을 수 관찰해 있지 드릴게요. 않을까? 네, 한번 와주세요. 지연이, 예, 한이, 설이 제가 네. 관찰해서 더 말씀드릴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관찰 좀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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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다음번에 뵐게요.